네, 뭐 제가 하루에 목표치 2개 잘 터치 잘 안 하는데 곰돌이 종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2개 터치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모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머스크 관련 종목이 우주항공 종목이 2개 다 목표치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제 이제 선거가 끝났고 앞으로 트럼프 시대를 여는 그 축포 같은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세트레가이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후에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지수 자체는 소위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게 끝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은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우리가 결국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보조금 철폐 이런 소식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무역이나 수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라. 대한민국의 지수를 구성하는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섹터가 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 지수도 결국은 박스권에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테마주와 개별 종목의 순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왕이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그 제가 바닥에서 딱 돌던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자 이게 오늘 그 먼저 이제 볼 종목은 현재 세트레가인데 보시면은 매수가가 이제 보면 좀 낮잖아요. 매수가가 좀 낮은데 벌써 이제 고가 기준으로 37% 수익이 그렇게 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1차 목표치 터치를 했습니다. 1차 목표치는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44,500원 해서 대략 17% 정도 수익 달성을 했지만 제가 워낙 이 바닥에다 깔아놨기 때문에요. 이것은 2차 목표치를 제시해 드리는데 좀 멀리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트럼프와 소위 아까 조금 전에 김영환 매니저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선한 쪽 섹터이면서 트럼프 시대를 풍미하고 사실 손이 안 탄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직전 고점이 지나는 65,000원까지 사실은 이 목표치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중간중간에 또 목표치 바꿀 수 있어서 다음 목표치는 56,000원으로 일단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인데 이 종목도 이제 목표치 터치를 했습니다. 네, 목표치 터치를 했는데 이 목표치 터치를 일단은 뭐 해서 1차 목표치 터치했지만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게 주봉이거든요. 이 주봉이 늘목 조정만 만 2년을 하고 나서 신고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바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머스크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는 사실 제가 이쪽에 힌트를 얻은 것은 뭐냐면 머스크도 있지만 과거에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트럼프 우주항공청이나 우주군을 만든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와서 1차 목표치 지금 뭐 고가 기준은 11.6%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방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FA50 같은 경우를 미국 훈련기로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사실 미국은 이런 그 소위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이제 디자인 산업을 만드는 생태를 만드는 에코시스템에는 강세인데요. 산업 생태는 잘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 어떤 질서를 만드는 건 잘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소위 제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높은 인건비라든지 비용 구조로 인해서 사실 약해요. 그래서 그 하부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위 업스트림 쪽에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런 쪽에 있는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그 제조업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선 산업이라든지 항공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원전도 마찬가지. 이런 산업은 미국이 사실 그쪽 부분에 제조업이 공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마디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분업 구조가 정말 뭐 서로 충돌이 일으키지 않을 그런 정도의 산업들에 트럼프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컨셉을 갖고 본다면 이게 오늘 신고가가 그냥 고점이 아니라 이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추세적인 그런 앞으로 산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2차 목표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2차 목표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6만 6천 원으로 2차 목표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터치하면 다시 3차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어쨌든 뭐 지수 오늘 마이너스 났다가 또 플러스로 슬쩍 반등을 했지만은 저는 이미 이벤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벤트 이후에 그 증시 흐름하고 이전의 흐름하고 다르게 될 텐데 이벤트 끝났으니까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지수 흐름이지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의 주도주가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편입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 종목은요 14,46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제가 왜 이 성광밴드를 지금 이제 편입을 하느냐? 물론 이제 조선주들은 뭐 제가 연초에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제 포트에 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20%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적어도 이제 미국이 최대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소위 그 군을 얘기한다면 육군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하지만 역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배와 소위 공군 전력이 같이 겹쳐 있는 그런 그 산업이 되겠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 조선업은 다 공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수리하려고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지금 새로 만들 수도 없어요. 산업 기반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조선산업 쪽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품질 경쟁력하고 소위 이 효율성과 관련된 가격 경쟁이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근데 또 중국은 미국이 견제하고 있고 그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패권 전쟁 상대이기 때문에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빈지털이 가능한 그런 공동화된 미국의 조선 산업을 그야말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동맹국인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조선 산업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산업도 한국이 빼앗아 갖고 또 조선 산업도 한국이 빼앗아 갔다고 얘기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빼앗아 갔다기보다는 그들이 안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갖추고 자리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조선 산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항공 전력과 소위 해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키워드는 제가 보는 조선 산업 전반이기도 하지만 조선 부문의 방산과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세계 최고 산업으로 더 우뚝 서게 될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차트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인데 이 조선산업은요 한번 저 막기 시작하면 상투가 이쪽에 걸려 있습니다. 2006년 고점에 걸려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2024년이에요. 조선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있죠. 보통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배도 짓거든요. 짓는다는 건 큰 걸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배를 만든다고 하지 않고요. 소위 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조선이라는 것은 한번 집도 지으면 한 20년 쓰잖아요. 30년 쓰잖아요. 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위 교체 사이클에 돌아오면서 턴이 시작되고 있다가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 영광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서 오늘 성광밴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실적도 좋고 오늘 나왔는데 준비된 자료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조선 건설의 청신호다라고 했는데 이 건설은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건설은 해외 건설도 있지만은 소위 국내 건설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 국면에서 건설 경기 계속 좋지 않을 거 고물가 시절에 건설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선은 결국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은 경상주지가 5개월 연속 흑자지만 왜냐하면 이 트럼프는 무역 수지 적자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때리고 밸런스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를 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을 폈던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그 정책을 비판하면서 야, 그 세금 물리면 돼서 어차피 일자리 올리고 미국에 공장 짓도록 하는 거라면 그걸 굳이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세금 올리면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유권자들의 이런 접근이 먹혀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관세 전쟁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박스권에 갇힌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 이런 난세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난세 영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트럼프가 밀어주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 수혜주의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성광밴드는 주가의 파죽 시세인데 영업이익 등 실적 호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영업이익 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성광밴드에 대한 이제 말씀드리고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목표치는 사실 좀 뭐 많이 드리고 싶긴 해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공우주나 또는 세트가입 편입할 때처럼 할 텐데 1차 목표치는 조금 많이 드릴게요. 네, 좀 높아 보이지만은 17,000원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은 12,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